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첫 번째 예제부터 모델링을 해 나가면서 이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를 자, 한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링 예제는 자, 다음과 같은 자, 모델링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델링 예제인데 우리는 이런 간단한 예제를 자,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 보면은 자, 보면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겨가지고 판에다가 자, 중앙에 58짜리 구멍이 나 있고 그 다음에 65만큼의 거리에서 양쪽으로 17.5만큼 떨어진 8mm짜리 탭이 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하는 그 컨셉은 보면은 설계 컨셉에 맞게 그린다. 이것이 제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책을 보시거나 다른 교재를 가지고 독학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요. 보면은 100에 100짜리 사각형 그린 다음에 안에 원 그리고 스케치해서 이거 다 못따기 못 깎기 한 다음에 올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저는 보면은 자, 모델링을 할 때 순서,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공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자, 가공 순서에 맞게 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모토이고요. 두 번째로 설계 컨셉에 맞게 모델링을 한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벤터에서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standard.ipt를 선택한 다음에 자, 확인을 해가지고 새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열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인벤터를 처음에 깔았을 때 보면은 처음에 설치를 해가지고 디포트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보면은 자, 부품에서 새 부품 작성 시 XY 평면에 스케치가 돼가지고 자, 새 파일을 열 때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XY 평면에 스케치가 잡힌 상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인벤터를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그리고 보자. 자,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제 모토는 보면은 모델링을 할 때 도면에서 정면은 인벤터 모델링에 대해서도 정면이다. 그래서 정면도 컨셉을 맞춰서 그리자.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도면에서 보이는 정면도하고 인벤터에서 보이는 정면도하고 틀리게 모델링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 도면 뷰를 뽑아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모델링했던 부품의 정면도하고 그 다음에 도면 뷰에서 뽑아내는 정면도의 뷰의 방향하고 틀려져 가지고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 모델링이나 정밀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무게중심 좌표값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좌표값에서 보면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방향이 틀려버리면은 좌표값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좌표 X, Y, Z 좌표가 서로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제대로 된 인벤터로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인벤터에서는 보시면은 자, XY, 자, 여기 원점 항목을 이렇게 확장을 해보시면은 자, YZ 평면, XZ 평면, XY 평면 이렇게 기본 평면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기본 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자, 인벤터에서의 절대좌표인 중심점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X축, Y축, Z축과 그리고 기본축인 X, Y, Z축을 같이 포함하는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항목에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배치가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상하죠, 이게. 네. 자, 배치가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XY 평면을 정면도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 오른쪽 옆에 보면 옆에 있는 뷰 큐브를 보시면 이미 아시겠죠? 자, 뷰 큐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면도를 XY 평면을 정면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제가 스케치를 작성할 때 컨셉은 보면은 무조건 첫 번째 프로파일의 중심은 원점에 존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그려야 될 프로파일은 100파이에 가로 100에 세로 100짜리 사각형을 먼저 그리는 것이 순서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각형의 프로파일을 중심점에 둔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원점이 이 직사각형의 정중앙에 있도록 위치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스케치를 작성해야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간혹가다 이런 첫 번째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실 때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프로파일은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피처들을 작성할 때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중심점이 원점에 있어야지만 무게중심 좌표값도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이렇게 그린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린 다음에 이런 사각형 모양의 프로파일의 중심을 원점이 두려면 다음과 같은 구속 조건을 쓰면 돼요. 자,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여기 수평선의 중간점을 수평 구속 조건으로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수직 구속 조건으로 맞춰버리고요. 그 다음에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그 다음에 이 선의 중간점. 자, 이 선의 중간점을 스냅을 하실 때 보면 인벤터도 오토캐드처럼 스냅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마우스를 쓱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초록색 점이 딱 나타냈을 때만 중간점이 이렇게 이렇게 스냅이 잡힌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딱 해야지만 중심점하고 원점이 이렇게 프로파일이 이렇게 붙게 돼요.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컨셉은 이렇습니다. 원점하고 여기 수직선의 중간점이 이렇게 둘이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인식이 이렇게 수평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의 선의 중간점이 원점하고 이렇게 수직 정렬이 됐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지금부터 아무리 느리고 줄여도 이리저리 해도 사각형의 정중앙에 원점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앞으로도 프로파일을 그릴 때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의 중심을 원점에 두게 하는 거를 사각형 모양의 프로파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를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프로파일 그릴 때 여기 치수가 100으로 돼 있죠. 100으로. 그 말 네모로 100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은 가로 길이도 100이고 세로 길이도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수 명령으로 여기 선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다 100이라는 치수를 줍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면은 가로 100, 세로 100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가로 100, 세로 100으로 해야겠죠. 그렇다고 치수를 이용해서 또 여기다 100이라는 치수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도면은 치수가 100이라는 치수가 하나예요. 네모로 해가지고 100으로 됐으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상태에서
이 치수가 10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설계 컨셉은 항상 가로, 세로가 길이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기 있는 가로 치수, 세로 치수가 자, 이게 만약에 80으로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80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또 더블 클릭해서 80으로 바꿀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세로 치수는 지우신 다음에 자,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구속 조건. 자, 구속 조건에 있는 자, 동일 구속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동일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가로선과 세로선의 길이를 자, 똑같이 동일 구속 조건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동일 구속 조건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가로선과 세로선이 길이가 같다는 컨셉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해당 치수를 하나만 이렇게 수정을 해도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자,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 설계 컨셉에 의해서 인벤터를 모델링 한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지금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같은 이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모델링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설계 컨셉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제가 보면은 이 부품을 보면은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순서를 자, 가공 순서에 맞게 자, 모델링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컨셉은 이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가로 100, 세로 100짜리에 철판을 이렇게 잘라와서 그 다음에 가운데 50파이짜리 구멍을 뚫고 아니면 재료를 처음에 잘라올 때 100에 100짜리를 잘라오고 그 다음에 50파이짜리도 같이 따놓은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가지 말고 바로 여기서 원 명령을 해가지고 같이 자 50파이짜리 자, 이 원을 한 번에 그려줍시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돌출 명령으로 자, 돌출이 10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모형 탭으로 가신 다음에 자, 돌출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높이가 10이죠? 자, 높이가 10이니까 10으로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10mm를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자, 무게중심 좌표가 최적의 정중앙에 와 있어야 되는 게 주요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을 하셔도 한 방향으로 돌출을 하지 마시고 대칭 방향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판 모양이 작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는데 독학하신 분들 보면은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여기다 스케치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형상 투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을 만약에 여기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잡았더니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형상 투영이 저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도구 탭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스케치에 가면은 자,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얘를 체크를 해주면은 자, 이 스케치를 했을 때 이 스케치 면 이미 있는 모델의 면 위에다가 스케치를 생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 모델의 선택한 면에 포함된 모든 모서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형상 투영이 돼요. 이게 저 보면은 그 기초 모델링 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 나중에 형상이 복잡한 모델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면을 선택했을 때 자동 형상 투영이 돼버리면은 구멍을 수십 개 뚫어 놓으면은 그 구멍의 직경까지 자동 형상 투영돼서 나오는 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모델링 할 때는 아까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가지고 자,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을 체크를 해놓는 게 좋은데 고급 모델링을 갔을 때는 이거를 해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인벤터 디폴트는 이거를 체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기초 모델링을 일반 책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스케치에서 점을 자, 구멍의 중심으로 할 점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수를 여기다 17.5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17.5
이렇게 두신 다음에 모형의 구멍 명령으로 탭 모형의 스레드 유형을 8mm 해가지고 전체 관통, 그 다음에 탭을 전체 깊이로 해서 이렇게 뚫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뚫은 다음에 패턴에 있는 선형 패턴 명령으로 이 녀석을 이쪽 방향으로 65,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또 65, 이렇게 뚫겠죠? 자, 이렇게 뚫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뚫는 것은 모델링 컨셉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방법입니다. 왜 좋지 않은 방법이냐면은,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는데 만약에 설계 수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설계 수정. 자, 우리가 설계 컨셉에 맞게 모델링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설계 컨셉에 맞게 모델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로 세로 길이가 이렇게 80으로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구멍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이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계 컨셉에 맞게 구멍을 뚫으시려면은 이렇게 뚫습니다. 자, 부품의 끝을 끌어서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부품의 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모든 피처를 삭제를 하고 다시 뚫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자,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 구멍을 뚫은 설계 컨셉이 이 판의 중심에 맞게 사방으로 같이 퍼져야 된다는 자, 이런 컨셉을 뒀을 때 수직 수평 구석 조건으로 원점과 중간점을 자, 이렇게 서로 맞추고 나서 자, 그러면은 자, 이 사각형은 중심점에 대해서 이렇게 쫙 퍼지는 모양으로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일치구석 조건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의 자, 길이를 같게 맞추고 자, 설계 컨셉이 항상 이 바깥 모서리에서 17.5만큼 떨어져 있다는 설계 컨셉을 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17.5로 두면 됩니다. 이쪽을 17.5로 굳이 두지 않아도 이쪽을 17.5로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자, 이 사각형이 가로 세로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하나만 넣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점 명령으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서 모형 탭에 간 다음에 자, 구멍을 뚫을 때 자, 8mm를 해가지고 전체 관통으로 다시 뚫어주면은 자, 이렇게 뚫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스케치에 가가지고 이 판의 치수를 변경시켜도 구멍은 판의 중심에서 17.5만큼의 거리만큼 같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런 컨셉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설계 컨셉 하나 더 볼까요? 설계 컨셉에서 봤을 때 이런 컨셉도 잡아볼 수 있겠죠. 요 안에 구멍이 지름은 요 바깥 판의 크기의 무조건 절반이라는 설계 컨셉을 두고 봤을 때 그럴 때는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돌출 1번을 확장해서 스케치 1번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간 다음에 이 80을 다시 100으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 50이란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100이란 자, 50파이란 치수의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100파이 여기 100이란 치수를 클릭하면은 이 100에 있던 매개 변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럴 때 요거 매개 변수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자, 매개 변수 사칙 연산이 먹기 때문에 자, 매개 변수를 넣은 것은 치수 앞에 fx라고 자, 함수가 들어갔던 뜻의 fx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 값 나누기 2가 여기 원의 지름이니까 여기에 치수를 바꿔주면은 같이 이렇게 치수가 바뀌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치수를 하나만 바꿔도 하나만 여기 스케치 1번에 있는 전체 치수를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전체 설계 컨셉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를 100으로 바꿔도
자, 모델이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으로 자, 4-R10으로 해가지고 자, 목깎기 명령으로 반지름을 10으로 바꿔준 다음에 자, 모서리를 여기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모델링을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간단한 예제라고 하더라도 설계 컨셉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자,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른 예제들도 이렇게 설계 컨셉에 맞게 모델링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